정책의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정책 변호사입니다. 미국이 5년 전부터 해오던 돈 풀기를 줄여 나갑니다. 한 달에 850억 달러로 채권을 사들이다가 다음 달에는 100억 달러를 줄여서 750억 달러만 풀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동안 양적 완화 축소를 두고 춤추던 미국 정권 시장이 막상 축소가 결정되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은 사상 최고치에 올라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영 시큰둥합니다. 코스피는 2000선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때 잘 나간다던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12월 20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 LG경제연구원 김영주 박사를 연결합니다. 북한 내부의 소식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하나 남은 1인 전제정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권력지형 변화는 사실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잠시 뒤 1부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와 함께 정치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담배회사 큰일 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료비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3부에서 정미화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오늘은 정치 일선을 떠나서 장애인 올림픽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을 초대합니다. 전책의 출발 사침 출발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첫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어제가 당선 1주년 되는 날이었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북한의 변화도 컸습니다. 이달 초 2인자로 불리던 장성택의 실각과 처형이라는 빅뉴스가 터져나왔죠. 북한의 권력 지형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뒤 북한 핵기밀을 가진 고인사 망명설부터 간부 5명 처형설까지 후속 뉴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18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고 현재는 새누리당 북해간부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원유철 의원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예, 아침 일찍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박근혜 정부 첫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당 중진으로서 박근혜 정부 1년 아쉬운 점이 없었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그 아쉬운 점보다도요. 예.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는 1년 동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조직을 재편해서 이 미래를 향한 국민적 창의성을 붙돋아서 새로운 경제 틀을 마련하는 창조경제로서 새로운 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안보 외교와 경제 외교를 높였죠. 예. 국민들께서도 많은 점수를 주시는 이제 성공적인 정상 외교로 인해서 국익 외교를 펼쳤던 한 해였다고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제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데요.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좀 바로잡았다는데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 과제도 있죠. 과제도 있는데 그 과제는 이제 야당과 국민들과의 그 소통 시스템을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가느냐가 이제 저희들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야당이 아직도 1년이나 지난 그 대선에서 대선 불복성 시위가 아직도 있어서
이제 그런 건 이제 다 그만두고 예. 미래를 향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이 시간을 넉넉히 들으니까 칭찬만 하시는군요. 그 우문 하나 예. 그럼 드리겠습니다.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정말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예. 한 85점. 네. 85점 같으면 B0. 예. 네네, 85점 정도 주겠습니다. 이 북한 2인자 장성택이 채용됐는데 이 권력 지형이 바뀐 건데요. 이 언론 보도처럼 김정은 유일 체계가 확립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단기적으로는 김정은이가 이제 공포 정치로 해서 유일 체제로의 그 안정화 길로 보여지는 것 같은 예. 그 유용적 상황은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변화의 그 소용돌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상황을 좀 면밀히 관찰하고 대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 주석단을 보면 이 최용해, 이영길, 장정남 뭐 그건 우리가 익히 아는 이제 순서고 이 김원홍, 조윤준 이제 이런 세 인물이 그 중심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조윤준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데 이 조직지도부장이 김정은이가 겸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 의원님께서는 이번 그 주석단 명단들을 쭉 보면서 특별히 어느 인물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물들을 주목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장성택이가 상대적으로 이 개혁 개방적인 인물이었는데 장성택과 그 추종 세력들이 이제 제거가 되고 또 앞으로 제거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의 군부의 입김이 강화되고 이 강경파가 득세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의 의사 결정이 상당히 그 일방적이고 또 독단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걱정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예. 어제 오늘 그 우리 신문이 주로 분석하는 걸 보면 이 김경희 불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백두혈통이라는 김일성 집계가 막상 그 김정일 추도식에 이 김정은 외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김경희가 김국태 장애위원회 6번째로 이름을 올렸는데 막상 그 행사에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고모인 그 김경희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여러 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건강이상설도 있고 또 남편이었던 장성택에 대한 처형에 대해서 좀 불만도 있다라는 설도 있고 또 김정은이가 권유해서 안 나왔다는 설도 있고 하여튼 여러 설이 있는데요. 좀 관심 있게 좀 보아야 될 부분이 이 독재 정권의 그 유일영도 체제 확립 과정에서는 이 친인척들이 단합하는 게 관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대오를 형성하는 게 순리이고 상식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 친인척들 간의 균열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친인척 균열이 있는 것으로 보시군요. 그러면 이 장성택 채용이 앞으로 북한 권력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장성택 처형이 이제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또 대중국과 관계에 있어서 예. 장성택의 그 제거가 그런 것을 가로막고 그 군부 강경파 또 새로운 젊은 신진 세대들의 그 엘리트 충원 과정 속에서 굉장히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많은 후속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장성택 측근 망명설, 이건 뭐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온 것이고, 그리고 또 탈출설도 있고, 이 수십 명이 중국에서 우리에게 망명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심지어 그 측근 5명을 추가로 채용했다는 뉴스가 거의 우리 정보 이 당국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보도가 또 있었어요. 그 5명은 김정일 특강 모임 참석자. 예.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그 장성택이 주도했던 이 김정일 특강 모임 참석자에서 왜 장성일 만세 이 소리가 나온 것이 이번 처형의 시작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후속 뉴스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예.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고요. 다만 그 장성택 측근 망명설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장성택 라인의 상당수가 그 외화벌이 그리고 이 경제사업에 관여했지 않습니까? 예. 또 해외 공간도 수시로 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가 이 장성택에 대한 내사와 체포 소식을 듣고 망명을 시도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망명설이 사실이라 해도 사실은 급비리에 진행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경위가 공개될 가능성은 없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성급한 추측이나 이 전망보다는 이 차분하게 사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내년 1월 중순부터 3월 초순 사이에 북한의 도발을 경고를 했고, 원 의원께서도 이 새누리당 최고 중진회의에서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 둘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 정보 당국에서 흘러나온 정보에 근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북한이 그 장성택 처형 이후에 안정이 되지 않고 또 계속 경제난이라든가 이런 민생고가 진행될 경우에 아무래도 뭐 그 상투적으로 벌여왔던 그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체제 안정을 위해서 그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도발의 가능성이 그 매우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해마다 그 1월하고 3월 사이에는 그 북한에서도 그 동계 군사 훈련 기간이 시작되는 진행되는 시기이고요. 예. 또 우리도 3월부터는 이제 키 리저브 훈련 같은 한미 예. 군사 합동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2월 달에는 그 2월 16일이 김정일이 생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시기가 아주 군사적으로 긴장감이 아주 고조되는 시기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현재 상황 또 군사적인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기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여러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군에서는 여러 가지의 그 유형별 시나리오를 예상해서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그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발을 경고하는 것이 이제 일반론에 근거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 김정은이가 핵 경제 병진론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계속 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핵과 경제 병진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 지금 핵무장으로 계속 북한이 간다면 우리도 물론이고 국제사회도 북의 그 경제 지원 협력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잘못된 선택을 계속할까봐 걱정이 되고요. 핵을 빨리 포기하고 이 개혁 개방으로 나와서 남북한이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을 통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고요. 예. 그 핵과 경제 그 병진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건 안 되는 얘기다라고 몇 번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거는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이 지금 장성택 처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북한 국내 문제다. 이 홍내의 외교부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현재까지 중국 북한 대사 지재룡도 지금 건재합니다. 앞으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 바뀔 것으로 보시죠? 그렇게 봐야겠죠. 예. 아무래도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요령적으로야 당연히 그 내정 간섭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북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 대중국 관계의 중요한 루트였던 장성택 제거되고 나서 얼마나 그 속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예. 육자회담의 의장국인 그 중국이 그 북핵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하는데 지금 북한이 그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불편한 것이 사실이고 이제 그러한 것들 여러 형태로 드러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 외교부장이 육자회담 재개를 언급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한미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 가시화 조치 없으면 육자회담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중국 우다웨이 대표는 지난번에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표를 만난 뒤에도 육자회담 통로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상당히 자신감을 내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네. 장성택 최영이 어떻든 육자회담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당황하게 만든 건 사실이겠군요. 그렇겠죠. 그동안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하고 이제 미국의 기본 입장이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자회담이 뭐 회담을 위한 회담, 뭐 대화를 위한 대화, 이 국면 전환용 대화는 더 이상 곤란하다. 예. 이제 악순환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육자회담의 그 전제 조건으로 그 사전적인 조치 또 이의구 합의를 이행하라라는 그 요구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선 조치 후 회담의 형태로 주장을 했던 거죠. 우리 한국과 우리 미국은요. 예. 근데 그동안 중국과 북한은 특히 북한이 무조건 회담부터 하자. 선회담 후 조치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회담을 무조건 재개하자라는 거고. 중국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의장국으로서 그 육자회담을 살려나가기 위한 그 북한의 입장을 이렇게 좀 살펴가면서 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장성택이가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예. 북핵 실험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김정은한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 개연성으로 볼 때, 가능성으로 볼 때. 그런데 이제 장성택이가 이제 제거가 되고 나서 군부의 입김이 강화되고 그럴 경우에 과연 육자회담이 그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될까 상당히 걱정되는 지점인데요. 아무튼 북한이 예. 그 이성을 찾고 냉정하게 이성을 찾고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대한민국이 그 요구하는 대로 잘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 경기지사 출마 선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경기지사가 정말 요직인 것 같아요. 거기 거치신 분이 전부 다 대선 주자로 다 등장을 하는데 우선 출마 입변을 아주 짧게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지금 경기도는 오랫동안 예. 대한민국의 그 중심적인 역할, 또 심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온 기회와 희망의 땅이었죠. 그런데 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이 지금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있어서 이제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가시티의 경쟁이 시작되었죠, 이미요. 그래서 예. 중국의 북경이라든가 일본의 등용 같은 이 메가시티와도 당당히 이겨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그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있고요. 또 우리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 경제에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지가 경기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정도로 해주시고요. 예, 네. 저희들이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방송부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약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리다 많은 걸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의 공약을 고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고 프로젝트? 예. 고 프로젝트요. 경기의 G를 땄고 OK의 O를 따서 만들었는데 예. 경기도민이 OK 할 때까지 실천에 옮기겠다는 뜻인데요. 그 중에 이제 고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기도가 창조 경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판교의 IT밸리부터 수원, 영통, 용인, 기흥, 화성, 동탄, 평택, 고덕에 이르는 이 밸리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한국의 창조 경제 밸리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IT를 넘어서 BT와 2차 전지 산업이 미래의 산업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잘 만들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병국 문화부 장관, 정병국 의원 또 출마를 선언한 걸로 아는데 이 우문 딱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정병국 의원님도 훌륭한 분이시고 아주 여러 가지 능력과 경륜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경선의 파트너로, 경쟁의 파트너로 아주
그 경기도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또 설계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잘 파이팅 하겠습니다. 페어플레이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었습니다. 예,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연결합니다.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유치한 도쿄도지사가 정치자금 수수 스캔들로 사퇴를 했군요. 이노세 나오키 도쿄도지사가 지난해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일본 최대 의료법인인 도쿠시카이 그룹 측으로부터 5천만 엔, 한국 돈 약 5억 1천만 원의 자금을 받았다가 지난 9월 이 돈을 되돌려준 사실이 드러나 사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선거의 승리에 지사직에 오른 지 1년 만이며 지난 9월 2020년 하계올림픽 도쿄 유치에 성공해 국가적 영웅으로 떠오른 지 3개월 만입니다. 이노세는 처음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빌린 돈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추궁 과정에서 몇몇 거짓말이 들통나고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과 도쿄가 국제사회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퇴 불가피론이 확산되자 결국 여론에 굴복했습니다. 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가 양적 완화 축소를 발표한과 동시에 이 미국 정치권 또 이 새 회계연도 예산을 통과시켰죠. 네, 민주, 공화, 양당 협상팀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2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상원 표결에 붙여져서요. 찬성 64표, 반대 36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미 백악관도 예산안의 찬성 입장을 밝힌 터라 2015 회계연도가 끝나는 2015년 9월 말까지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업무 정지라고 하죠.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산안은 연방정부 지출 한도를 회계연도당 1조 달러 남짓으로 제한했는데요. 미 정치권은 2014 회계연도 개시 직전까지 예산안 협상에 실패하면서 16세간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사태를 겪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내년 1월 15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존 케리 미국 장관이 미 국무장관이 뉴욕 주재 인도위성 외교관의 알몸수색 사건, 이 참 인도와 미국 간에 큰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했죠. 네, 지난주 뉴욕 인도 영사관의 한 여성 부영사가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의 비자 신청과 관련해서 거짓 진술 및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알몸수색까지 당하는 등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커졌습니다. 인도에서 반미 감정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캐리 국무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십샹카르 메논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사태의 유감을 표시했고요. 체포 및 조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인도와 협력 과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예,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예,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살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넘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평생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를 위해 모을 줄은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 이제 기초연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 내년 여름부터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부담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해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기초연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5분 2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인 캐스터. 네, 출발사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평소 출근길과는 달리 오늘 아침 서울 시내도로 교통량이 많지 않은 편인데요.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창동교에서 녹천교 구간만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로 군자교 지나면서는 이동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에서 서강대교,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이렇게 짧게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역시 하남 쪽으로 여의상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구간만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빅.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예,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간 헤드라인, 사이버 살인부 사건부터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상명하복 군에서 3급 군무원이 다했다는 국방부. 예. 또 사이버사 대선 2달 전 심리전단 2배 넘게 늘렸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쪽지의 계절 11조 원 끼워 넣었다. 국회 예산심의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예. 또 예고 없이 남 타격, 북한 국방위의 위협 이런 헤드라인도 있고요. 5년 만에 3조 달러 잔치 끝났다. 미국 양적 완화 축소 관련 보도도 있습니다. 예, 이 사이버 살인부 사건, 이건 주로 이제 진보 진영이 많이 다루고 있을 것이고, 이 쪽지가 11조 원이나 든다고 합니까? 이거 엄청나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구조 정도를 예상하다 보면 이 결국 예산이 또 좀 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어제 국방부가 사이버 살인부 이 정식을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미 공개된 심리전 단장의 녹취록과 내용이 좀 달라져서 또 논란을 예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결과 핵심 이렇습니다. 중령급에 해당하는 상급 그 부의사관, 그러니까 군무원이죠. 상급 같으면 이제 중앙정부 같으면 과장급인데요. 네, 과장 내지는 국장도 있습니다. 그 이모 사이버 심리 전단장이 이제 기본적으로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그걸 주도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이모 전 그 심리 전단장이 기존의 그 언론하고 이제 보도를 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1급 아니고 2급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배짱으로 대선 총선에 개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 자신이 정치 댓글 작업 주도했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또 여러 차례 언급을 또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건데 반면에 그 연말 퇴역을 앞두고 있답니다. 그 이 심리 전단장이 그래서 책임을 지우면서 구속은 피하는 일종의 그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든 정치 관여자로 처벌하겠다 이건데 이 공직선거법은 아니라는 거죠. 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그래서 그런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또 제기를 하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방부 조사본부 결과가 좀 상식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조직에서 사이버사령부 상급 군무원이 사령관을 비롯한 지휘관의 지시 없이 대선에 개입해서 불법 정치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
이렇게 어제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런데 이 특검을 한다는 주장을 또 하고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특검법 제출한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하고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그 공동으로 그 특검법 발의하기로 이미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어제 당론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 법안 명칭이 범정부적 대선 개입 상황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렇고요. 이 청와대라든가 국정원, 검찰, 경찰 수사 축소 은폐 조작 그리고 함께 수사 중인 또 인지된 관련 사건들 이런 것도 수사 대상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또 보니까 최장 한 105일까지 장기 수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일단 그 범야권 전체 서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그러고요. 이번 예. 주 중으로 제출될 것이다 이런 예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 군사법원 사건을 민간인이 이제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예, 군사법원법에 그래 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는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부가 행복주택 지구를 지정했는데 입주자 선정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5개 행복주택 후보지 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이 지역주민 불만 해소 차원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주자 선정권을 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목동이라든가 잠실 같은 그런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들 이게 좀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냐. 특히 강북 지역 사람들은 아예 접근이 안 된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 사람들을 좀 가리지 않겠냐. 결국 저소득층 입주도 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제 계속 반발하고 있는데 이 문제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민들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그동안 뭐 설명회도 개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계속 그 지역 주민들이 불참 반발 그래서 파행을 좀 겪어온 바가 있는데요. 지금 해당 지역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는 이 지구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 소송 제기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역시 소통 부족이 문제겠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매달 850억 달러씩 하던 자산 매입 규모를 내년 1월에는 750억 달러로 100억 달러를 줄이기로 한 겁니다. 이른바 테이퍼링이라고 부르는 점진적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한 겁니다. 실업률 등 금리 인상 기준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서 초저금리는 지속됩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죠. 불확실성이 제거되자 미국과 유럽 시장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이 앞섭니다. 어제 시장은 강보합을 나타냈습니다만 당장 테이퍼링이 계속되면 외국 자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김영주 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양적 완화, 이 시장에서 채권 등 자산을 매입하는 것인데, 지난 2009년 3월 시행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이제 축소가 결정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자신감이 아무래도 좀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1월부터 당장 시작이 되고요.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돈을 풀겠다는 건데, 그걸 축소하는 거니까, 이게 뭐 당장 돈을 회수해 가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풀어오던 돈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미용 그 용어이지 않습니까? 머리를 쳐낼 때 조금씩 쳐내는 것. 예.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예, 그런데 어떻든 이 제로금리라고 불리는 초저금리는 그대로 계속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이 길게 보면 어떤 그 출구 전략의 하나로 지금 시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출구 전략이 1단계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풀던 돈을 줄이는 것이라면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기반이 마련되면 그 다음은 이제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즉 돈을 회수하려면은 금리가 올라가야지 사람들이 시중에 돌고 있던 돈을 은행에다 맡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금리가 현재와 같은 그런 초저금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일단 그때까지는 그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이 풀던 돈을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돈을 회수할 때는 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예, 아주 기본적인 건데 제가 그걸 또 잊고 있었군요. 예, 이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되자 미국과 일본 시장이 폭등을 했는데 이 우리 시장은 어제 상승 하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에 그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어제 우리 을 보면은 일단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역시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오르다가 그것에 대한 약간의 이제 좀 반발세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좀 내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데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어떤 그 두 가지 의미에 대한 그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양적 완화를 축소하게 되면은 그 시중에 돌고 있던 돈이, 즉 늘어나던 돈이 좀 줄게 되고 그것은 그 내수 경기에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실물 분야, 즉 수출 시장을 중심으로 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우려가 한편에는 존재를 하고 또 한편에는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할 만큼 미국 경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어떤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이제 시장 위축보다는 그런 자신감 회복에 따른 확장 국면이 더 클 것이다라는 두 가지 그 시각이 서로 좀 상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좀 시장이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즉 이제 불확실성 제거라든지 이런 면이 다 겹쳐서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을 때는 좀 시장이 그 주가가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겹쳐지면서 이제 좀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내년에도 미국의 8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경기 회복이 이제 지속되면 매번 한 $100씩 테이퍼링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 금액과 규모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계속 그 규모를 줄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걸 과연 그 푸는 돈을 줄이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건 굉장히 좀 빠른 그런 진행이기 때문에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이번에도 거듭 밝혔듯이 금리를 당장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완만하게, 그래서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떻든 이 테이퍼링이 계속되면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 것은 확실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투자된 외국 자금 이탈 가능성은 높아지겠군요. 예,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돈이 빠져나갈 때는 아무래도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글로벌 유동성을 가진 이제 그 전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만 돈을 이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라든지 터키, 브라질 등 굉장히 많은 신흥 시장에다 골고루 이제 돈을 뿌려놨는데요. 거기서 이제 돈을 차례차례 회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과연 우리나라가 몇 번째쯤 위치하겠느냐 이거에 따라서 돈이 금방 빠져나갈 수도 있고 좀 천천히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는 크게 그 기회비용, 즉 선진국의 이제 금리 수준과 그 다음에 돈이 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나 브라질 같은 그 투자처의 수익률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회비용보다 수익률이 높다면 돈을 뺄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서 기회비용이 더 커진다면 당연히 돈을 회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돈을 가지고 들어온 그 투자자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수익률을 얼마 정도로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 결정될 텐데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서 지금 훨씬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까? 좀 수출 실적이라든지 성장률 전망 등도 그렇고 특히나 그 금융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긴 빠져나가더라도 그 순서 면에서는 상당히 뒤쪽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국은행은 지금 통화금융대책반을 24시간 가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언론을 보면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려서 해외 자금을 붙잡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지난번 국회에서 양적 완화 축소는 필연적으로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예, 물론 이제 기준금리를 통해서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있고요. 또 기준금리는 변하지 않았는데도 시장에서 미리 알아서 금리가 오르거나 혹은 내리는 방향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일단 테이퍼링을 통해서 시중에 풀리는 돈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그 시장의 기대가 이제 앞으로는 시중에 돈이 좀 마르겠구나라는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럼 누구나 그 돈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요가 커진다는 건 결국 가격이 오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오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국내 기업의 비용 증가는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 면만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수요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투자가 위축돼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자금 수요가 적고 특히나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요즘 오히려 돈이 너무 많아서 이 돈을 누가 좀 가져가 줬으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황기에 비해서 그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 지난주에 자료를 보니까 1억 7천만 달러가 이제 유출이 됐던데, 예, 지금 현재는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넉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2월 현재 3,450억 달러나 되니까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자금 이탈이 확대가 되고 가속화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예, 지금의 외환 보유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는 아무래도 수익률이 낮거나 아니면 전혀 수익이 없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많은 신흥국들이 외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통화 스왑입니다. 즉 서로 짬짬이를 해가지고 유사시에는 서로 도와주자라는 일종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도 중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다른 신흥국들과 이미 많은 통화 스왑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그동안 원화 질상 압력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 돈이 좀 나가면 오히려 원화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 해서 큰 걱정할 필요는 아직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엔화 약세가 너무 계속되니까 그런 것 같는데 어떻습니까? 일본이 이거 엔화 약세 를 계속 유지할까요? 일본은 출구 전략으로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일본도 돈을 지금 많이 풀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출구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 면에서 볼 때 아무래도 가장 상태가 좋은 미국이 1번 타자가 된다면은 그 다음은 유럽 그리고 그 다음 정도에 이제 아마 일본이 슬슬 검토를 할 텐데 그리고 오히려 일본보다도 중국이나 다른 신흥 시장들이 더 먼저 출구 전략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일본이 출구 전략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엔화가 강세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기는 좀 섣부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 어제도 원화가 조금 절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한 0.6% 정도 약세로 갔는데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수출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느껴오던 압박감 그런 원화 강세의 압박이 해소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양적 완화 축소가 우리 수출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겠군요. 가격 측면, 즉 환율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대신 이제 테이퍼링이 시장의 어떤 소비 확대, 즉 우리 수출 시장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좀 부정적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상존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도 서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좀 줄다리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테이퍼링이 계속되면 산업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컨대 어느 산업은 유망하다. 이렇게 좀 짧게 좀 짚어주시고 또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일단 테이퍼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쪽이 미국 내수 시장이기 때문에 내구성 소비재 중심으로 이제 수출 경기는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테이퍼링은 이제 워낙 환율 면에서는 이제 약세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품 가격은 또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 이외에 이제 신흥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다른 나라로 많이 팔려 나가는 쪽은 또 상대적으로 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 어느 지역에 주로 이제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온도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성장률에는 큰 지장은 없겠죠? 예,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LG경제연구원 김영주 박사였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예, 저는 책의 출발사 아침 2부였습니다. 8시 뉴스를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